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임상적용 세 번째 주제입니다. 정밀의학, 프리시전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아마 개원과생들한테는 아직은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결국 이 시대가 오기 때문에 잠깐 좀 미리 보신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반진단, 타겟치료라는 개념이 있고요. 또 액체생검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위의 것은 좀 치료 개념이고요. 앞서 말했던 동반진단, 유전자 변이에 따라서 나의 치료를 결정한다 해서 타겟치료라는 표현을 쓰고요. 액체생검이라는 것은 가장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데 피 한 방울로 암을 진단한다는 그런 개념들이에요. 잠깐 좀 볼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물 유전체, 파마코지노믹스가 필요한 이유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기존 약제 가지고 치료가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은 캔서 드럭, 우리가 항암제 같은 경우는 무려 4분의 3이 치료 실패하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이 성적을 올려야지만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죠. 정신과약, SSRI 같은 경우도 약 38%는 치료 실패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다른 약제를 줘야겠죠. 그래서 치료 실패를 낮추고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그런 개념이 약물 유전체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의 유전자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섞여 있는 사람을 나눠서 일반적인 유전자와 어떤 특정 유전자의 변이에 따라서 일반적인 치료를 할 것인가, 아니면 유전자의 변이에 따라서 맞춤형 치료할 것인가. 여기 보시면 뭐 FGFR4 뮤테이션.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배웠던 것은요. 간 쪽에 암이 있으면 간암의 항암제가 개발되어 있었고요. 또 폐 쪽에 암이 있으면 폐암 치료제 썼었죠. 그러나 이제는 폐암 치료가 아니라 EGFR 유전자의 변이가 있으면 EGFR 뮤테이션 트리트먼트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것이 폐에 있든 또는 다른 장기에 있든 KRAS 유전자의 변이가 있으면 KRAS 항암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대장에 있든 간에 있든 그런 시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유전자에 따라서 치료한다 해서 컴패니온, 함께란 뜻이죠. 이 유전자 동반 진단을 해서 타겟 세라피, 우리가 맞춤 치료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최근의 트렌드죠. 제가 약물 유전체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글리백, 허세틴, 이레사, 넥시바 굉장히 유명한 약들이 대국적 기업에서 유전체 맞춤형에 나와서 항암 치료, 특별히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는 보편적인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한 케이스를 보여드리는데요. 갑상선 암은 우리가 쉽게 치료하는 대표적인 암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 케이스는 좀 이상했어요. 저희한테 의뢰된 케이스인데 갑상선 암을 치료했는데 일반적인 갑상선 암 항암제를 썼는데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혹시 갑상선 암이 아닐 수도 있겠다. 뭐 조직병리상에서는 갑상선의 암처럼 보였지만 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봤더니 갑상선 암과 관련된 유전자들은 변이가 없어요. 제가 어떤 암이 생기면 거의 반드시 그 위치에 해당되는 유전자의 변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소마틱 뮤테이션이라고 표현했죠. 후천적으로. 근데 갑상선 암과 관련된 유전자의 변이가 없어요. 이상하다 한 거예요. 근데 EGFR이라고 하는 것에 변이가 있는데 EGFR이라는 것은 흔히 폐암에서 발견되는 유전자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갑상선 암이 폐로 전이된 것이 아니라 폐가 먼저 문제가 돼서 갑상선으로 전이가 된 거고, 그래서 갑상선 암 치료를 할 것이 아니라 원래 폐암, 특히 그 중에서 EGFR 뮤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에 맞춤식으로 되어 있는 이 제티닙이라고 하는 치료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료를 바꿨더니 환자가 좋아졌다는 그런 케이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조직병리 중심의 또는 어떤 장기 중심의 치료가 아니라 유전자 중심으로 치료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A입니다. 여기까지 잠깐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운 개념이 리퀴드 바이옵시라고 하는 액체 생검이라는 뜻인데요. 액체, 그 중에서 특히 혈액인데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암이 생기는 과정 속에서 대표적인 현상이요. 암은 굉장히 성장이 빠른 그런 세포잖아요. 암세포는요.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반드시 누트리션이 필요해요. 암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근데 누트리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암을 성장시키려면 첫 번째 나는 현상이 엔지오제네시스라고 하는 신생 혈관들이 암 주변으로 모여주면서 흔히 말하는 피딩 베슬이 돼가지고 즉 암을 먹이는 혈관들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다양한 방식의 그 에너지들이 암을 키우고 있죠. 이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조직에는 혈관들이 풍성하고요. 그 혈관들이 작은 모세 혈관들이
메인스트림이라고 하는 혈관에 이어져 있겠죠. 그래서 암이 생성되는 단계에서 또 턴오버가 빠르기 때문에 여기서 앱토시스나 네크로시스 같은 방식으로 계속 암세포가 죽어나가죠. 그 죽어나가는 것이 주변에 있는 미세혈관을 통하여서 혈관까지 흘러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그래서 암이 생기는 초기 단계부터 심지어는 암 생기는 그런 전 단계인 프리캔서 레전부터는 벌써 많은 신생혈관들에서 받아온 암세포 이것을 서큘레이팅 튜머 셀이라고 해요. 근데 암세포는 대개는 깨진 형태로 오기 때문에 암세포에서 유래된 DNA 이것을 서큘레이팅 튜머 DNA라고 해요. 근데 서큘레이팅 튜머 DNA 또는 서큘레이팅 튜머 RNA 이런 어떤 특히 DNA 레벨의 어떤 조각난 것들이 떠다니는 것을 혈액에서 뽑아서 그것을 암의 오리진과 암의 캐릭터를 알 수 있다고 해서 즉 조직을 직접 보지 않더라도 이 혈관 내에서 떠다니는 암세포와 암의 DNA, 조각단의 DNA를 검사하는 것을 리퀴드 바이옵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 같은 경우는 진짜 바이옵시는 몸을 열어서 조직에서 바늘로 끄집어 와야지만 알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이제는 혈액에서 그 미세량의 DNA를 증폭시키고 미세량의 튜머셀을 분리시켜서 보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피 한 방울로 암을 진단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제가 좀 더 붙여서 메틸레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암의 진행 단계에서 대표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 즉 셀프리 DNA 우리가 피를 원심 분리하면은 적혈구가 가라앉고 백혈구가 가라앉고 나머지 클리어한 마치 맑은 물처럼 생긴 것을 혈장이라고 플라스마라고 하죠. 플라스마에는 원칙적으로 세포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셀프리라고 해요. 세포가 없는 그 플라스마에 떠다니는 DNA를 cfDNA, 셀프리 DNA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셀프리 DNA에 떠다니는 암에서 유래가 되었을 것 같은 그 DNA 유전자의 메틸레이션 패턴을 보는 그런 연구였어요. 이건 제가 쓴 논문인데요. 즉 암 환자 중에 대표적인 유전자 15개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브라카 유전자도 있네요. 그리고 P16 같은 유전자도 있고요. 이 유전자의 정상인과 암 환자를 비교했더니 이 암 환자에서 이 셀프리 DNA에서 혈장에서 얻은 DNA를 메틸레이션 패턴을 봤더니 메틸레이션 패턴이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어서 모든 정상보다 대부분 암 환자들이 이런 특정 유전자, 암을 억제하는 종양 억제 유전자의 유전자 특정 부분에 메틸레이션이 증가됐다. 즉 cfDNA라고 하는 그 어떤 DNA를 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암의 특성을 봤다 그런 연구예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면은 혈액 내에서 암 유전자를 발견해서 거기 메틸레이션 패턴을 우리가 분석을 하면 이 사람은 암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이런 바이오마커 중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요. 수술 전과 그 다음날 수술 후에 혈장에서 DNA를 분석한 건데 즉 유전자별로 수술 전에 대부분 환자에서 변이가 메틸레이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하고 나서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서 잘 되었는지 또는 한참 뒤에 재발은 없는지를 보는 이런 것들의 방식을 우리가 바이오마커라고 하죠. 그 중에서 셀프리 DNA를 가지고 했다 해서 일종의 액체 생검, 리퀴드 바이옵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어도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은 연구에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지어 암 진단뿐만 아닙니다. 예전에 산모가 자신의 태아의 기형을 보려면 어떤 방식으로 했죠? 16주 내지 18주 정도의 초음파를 대고서 태아가 있는 그 임신한 배를 바늘로 들어가요.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태 반에서 그 어떤 정보를 얻어와요. DNA를 추출해가지고 즉 태반과 태아의 염색체가 일치하기 때문에 태반의 염색체를 뜯어와가지고 즉 염색체 이상이 있는지 다운 증후군이 있는지를 보는 검사가 대표적인 우리 산전 진단 방식이었죠. 근데 이것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비용도 많이 비싸고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태아를 찔릴 가능성이 많아요. 5% 정도가 있기 때문에 피탈 로스가 많게는 5%까지 일어나는 굉장히 침습적인 위험한 방법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산모의 혈액 내에요. 태반으로부터 들어오는 태아의 DNA가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산모의 혈액 중에 태아의 DNA를 검출을 해서 즉 배를 힘들게 찌르는 것이 아니라 더군다나 더 빠른 주수인 13주부터 14주 사이에 혈액 내에 있는 태아의 DNA를 추출해 가지고
염색체 이상이 있는지를 보는 방식을 NIPT, Non-Invasive한 프리네탈 테스트, 비침습적, 힘들지 않게 그냥 피를 통해서 보는 산전 진단이 이제는 정확도는요 똑같아요. 99.9%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힘들게 조직 검사하거나 힘들게 침습을 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많은 부분들이 혈장을 통해서 하는 시대다. 이런 모든 것들이 유전체 의학의 발달로 가능한 것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를 잠깐 소개하면은 저희 회사는 유전체 분석 회사이고요. 유전체 분석을 할 뿐만 아니라 신약도 개발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상장사이고요. 최근에 굉장히 많은 기업 가치가 증가되고 있는 회사이고, 저는 의사이지만 이런 유전체 분석에 직접 참여하고 개발하고 또 교육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 중심의 회사이긴 하지만 이런 커머셜한 서비스를, 즉 헬로진이라고 하는 암 예측 서비스, 아까 제가 치매 유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헬로진 같은 데서 서비스를 하고요. 브라카 유전자라고 해서 안젤리나 졸리 같은 유전자들은 우리가 테라젠 다이그노시스라고 하는 상품인데요. 브라카 유전자 검사를 하는 상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맞춤 상품, 사람마다 다른 피부 관리, 탈모 또는 비만 치료 등등을 하는 그런 유전자 검사들을 저희가 커머셜하게, 사실은 아시아 최초로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10만 원대부터 한 50만 원대의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세트가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모든 강의를 마쳤고요. 이제 뭐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인공지능 시대까지 연결되고, 이제는 컴퓨터를 중심으로 해서 모바일 폰, 더 나아가서는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자신의 게놈 정보들이 담겨지고, 그것에 따라서 사람마다 맞춤 치료하는 시대가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아마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은 상당 부분 너무 어렵다 또는 아직은 피상적이지 않나라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어렵다 또는 피상적이다 하는 순간에도 많은 진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또 다른 방식으로 이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의사들이 성장하기 때문에 좀 더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의 경험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렵다 또는 내 것이 아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이것이 대세가 되었고 이걸 통해서만이 사람들의 만족, 즉 예방하고 예측하고 미리 참여하고 나아가서는 정맥 치료하고 싶어하는 그 만족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 수준의 지식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다음 강의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떻게 유전체를 해석하고 또 내 앞에 있는 환자한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는 제가 다음번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